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자신도 모르게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저작권 어디까지 허용되고 또 올바른 저작물 이용법은 무엇인지 지금 함께 알아보시죠. 민정아, 너 어제 드라마 본방사수 못했지? 정말 재밌었는데. 나 어제 봤는데? 이제 본방사수 안 해도 바로 볼 수 있어. 응? 어떻게 봤어? 돈 주고 결제한 거야? 아니? 그걸 왜 돈 주고 결제해? 공짜로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알았어? 나한테도 좀 알려주라. 이거 봐봐, 내 친구가 공유해준 건데 이거 들어가면은 웬만한 건 다 볼 수 있어. 진짜네. 정말 대박이다. 나한테도 좀 공유해줘. 잠깐, 그 사이트는 공정하지 못하게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이트야. 불법 사이트라는 소리지. 지금부터 공정하게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법을 같이 알아보자. 공정한 저작물 이용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저작물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저작물이란 인간의 생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본인의 생각 혹은 감정을 표현하고 있으며 직접 만든 창작물이라면 자연스럽게 저작권을 갖게 되는데요. 저작권은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이란 간단히 말해 저작물을 통해 어떤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합니다. 직접 쓴 소설로 돈을 버는 것과 같이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리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건에 해당합니다. 그럼 어떤 권리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 저작물을 인쇄하거나 스캔, 복제하지 못하도록 막는 복제권, 그리고 형태가 있는 USB 메모리나 핸드폰 등의 저작물을 저장하지 못하도록 막는 저장권, 그리고 수업, 음악, 영상 등의 매체를 녹음, 녹화하거나 다른 매체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송권, 이러한 권리들이 모여 하나의 지적재산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단, 컴퓨터에 일시 저장되는 클립보드와 같은 것은 예외가 된답니다. 저작권을 이루고 있는 두 번째 중요 요소로 저작인격권이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만들기 위해 들인 시간, 그리고 노력, 창의적인 아이디어 등에 대한 권리로 저작자가 인격적으로 갖는 권리를 말합니다. 지적재산권과 가장 큰 차이는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에게만 인정되는 권리로 지적재산권과 달리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즉, 저자가 사망하게 되면 저작인격권도 자동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뭐 보는 거야? 나도 같이 보자. 은지가 어제 직접 영상 만들어서 올렸대. 근데 영상에 방금 노래 나왔잖아. 노래 어떻게 구했어? 불법으로 다운로드한 건 아니지? 에이, 날 뭘로 보고 돈 주고 구매한 거야. 나 이제 저작권에 대해 잘 안다고. 은지야, 이건 저작권을 올바르게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니야. 응? 왜 잘못됐다는 건데? 불법 다운로드 아니고 내가 정당하게 돈 주고 사서 이용하는 건데? 다른 사람들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구매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야. 너가 사용할 때도 지켜야 할 조건들이 있다고. 함께 알아볼까? 좋아.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저작물을 구매했다고 해서 저작권까지 구매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적재산권의 규제로 인해 일반적으로 이용자는 저작물의 사용 권리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작물을 구매한 후 어디까지 사용 가능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이센스라고 들어보셨나요? 라이센스는
특정 조건 하에서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사용권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예시를 통해 라이센스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다른 가수의 노래를 커버해서 올리는 유튜버를 본 적 있나요? 그 영상들을 보면 하나같이 아래에 출처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라이센스의 일종으로 단순히 출처를 표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적 재산권을 해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유튜브, 틱톡 등의 수익이 발생하는 플랫폼을 이용할 때는 원 저작자의 출처와 라이센스를 꼭 잊지 말고 표시해 주어야 합니다. 그럼 별도의 절차 없이도 공정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답니다. 이제부터는 제대로 출처와 라이선스를 표기하도록 할게. 멈춰. 은지야, 출처는 정확하게 밝혀야지. 응? 은지 출처 제대로 썼는데? 뭔가를 더 써야 하는 거야? 뭐가 문제인 거지? 출처를 적을 때는 반드시 저작물과 저작자 이름을 정확하게 밝혀줘야 돼. 단순 링크나 포털 사이트 이름 같은 거는 출처가 될 수 없어. 우리 이거 보면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사용할 때는 제목과 글쓴이를 명확하게 밝히는 게 아주 중요해. 이제 좀 알 것 같아. 근데 저작권을 지키는 건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좀 더 쉽게 저작물을 잘 이용하는 방법 뭐 없을까? 방법이 있지. 내가 지금부터 알려줄게. CCL이란 건데 저작자가 정한 조건만큼의 사용 권리를 이용자에게 부여하고 어떻게 쓰면 되는지 알려주는 라이선스의 종류 중 하나야. 출처를 어떻게 표기할 것인지, 그리고 복제, 저작, 녹음 등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저작자가 허락한 권리를 알아보고 확실하게 파악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두는 게 좋아. 저작자들은 CCL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저작물 사용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 이용자는 올바른 저작물 이용을 위해 저작자가 제시한 조건을 꼭 알아봐야 돼. 불법으로 유포되거나 복제된 저작물을 사용해서는 절대 안 돼. 우리 모두 공정한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 힘내자. 좋아. 저작권법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CCL과 같이 저작물에 대한 사용 조건을 명확하게 표시함으로써 사용자들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곧 이것은 저작물 이용의 활성화를 이끌 수 있어요. 저작물의 좀 더 자유로운 이용을 위해 공정 이용이란 제도도 있고요. 공정 이용은 저작권 소유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특수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공정 이용 또한 저작물의 이용에 있어 조건이 있답니다. 공정 이용은 주로 학문 연구나 평론, 교육 등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요. 사실상 상업적 목적의 이용이 공정 이용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드물답니다. 저작물의 이용 목적 이외에도 저작물의 성격, 저작물의 전체 대비 사용된 부분의 양과 가치, 저작물의 사용이 해당 저작물의 잠재 시장과 가치에 미치는 영향, 이러한 부분들이 공정 이용을 판가름하는 요소가 됩니다. 예를 몇 가지 더 들어볼까요? 뉴스와 같이 저작물의 성격이 사실에 기반하는 저작물의 경우는 사실 정보만 있으면 누구나 쓸 수 있는, 즉 창의적인 노력이 덜 들어가는 저작물이기 때문에 공정 이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원본 저작물의 자료를 조금만 사용을 했지만 저작물의 핵심이 되는 자료를 쓰는 경우는 양이 아닌 질적 가치에 피해를 주었다고 판단돼 공정 이용이 아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을 침해할 생각이 없었고 원 저작자의 이름을 밝히는 등 저작권의 침해 의사가 전혀 없었다 할지라도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에 피해를 주는 경우에도 공정 이용이 아닐 수 있답니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사용할 때는 해당 저작물에 접근 가능하고 복사나 다운로드 등
사용 가능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저작권으로부터 자유로운 건 아니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저작권법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창작자의 노력과 가치를 인정하고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 함께 지키도록 노력해요.